여러분은 혹시 외국인이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무엇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늘 누군가는 조용히 그 편견과 걱정들을 감당하며 자신만의 사랑을 지켜나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바로 미국 시애틀에서 자란 쌍둥이 자매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어릴 때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었던 자매가 실제로 한국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고 가족의 반대를 극복하며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이 자매들은 어떻게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과연 사랑이 정말로 국경과 문화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아마 그때 그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 음식을 해먹으며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문득 돌이켜보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오렐리아 존슨이고 올해 31살입니다. 쌍둥이 동생 루나와 함께 미국 시애틀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시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꿈을 크게 가져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라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루나와 저는 쌍둥이지만 성격은 정말 달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국제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고, 루나는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에서 그림을 그리며 그래픽 디자인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자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된 거였어요. 사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제시카가 보여준 K-팝 뮤직비디오를 보고 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화려한 안무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뭔가 다른 느낌의 패션과 메이크업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이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언니,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 루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을 때 저도 이미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루나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드라마는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그 속 등장인물들의 따뜻한 가족애와 깊은 인간관계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미국 드라마와는 뭔가 다른, 더 진하고 끈끈한 감정들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주인공이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진정성이 마음을 울렸어요. 언니,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루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본다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물론 발음이 엉망이었지만요. 하지만 조금씩 이해되는 단어가 늘어날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루나와 함께 시애틀 한인타운에 갔는데 한국 식당 아주머니께 한국어로 주문해 보려고 했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떨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비빔밥 2개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한국어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때 느꼈던 뿌듯함이란 비록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한국어로 소통이 됐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김치까지 더 주시면서 한국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이후로 루나와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어요. K-팝 가사를 해석해보고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지만 가끔 이해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죠. 언니, 지금 사랑해라고 했어. 루나가 소리치면서 기뻐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런 작은 성취들이 쌓여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마케팅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됐어요. 회사 동료들은 제가 점심시간마다 한국 뉴스를 보는 걸 신기해했습니다. 오렐리아는 정말 한국 전문가가 되겠네 라고 농담하곤 했어요. 역시 그때도 예언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정말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신규 해외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에요. 상사인 마이클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예감이 들었어요. 오렐리아, 한국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담당자로 내가 적합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꿈에도 그리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거였거든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목이 메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요? 한국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3개월간 서울에서 근무하게 될 거야. 내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들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 딱 맞는 것 같아. 마이클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독학으로 배운 한국어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집에 와서 루나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동생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루나가 제 말을 듣고는 주걱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언니 정말? 너무 부러워.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제발. 루나가 제 팔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생아, 이건 출장이야. 관광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하나도 안 왔거든요. 계속 한국 생각만 났어요. 출국 전 한 달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온라인 과외를 받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비즈니스 매너와 인사법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완벽주의자인 제 성격상 철저히 준비했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루나가 공항까지 배웅 나와서 언니, 한국에서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떡해? 라고 농담했을 때 설마 그게 현실이 될 줄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예언이었네요.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미국의 공항들도 좋지만 인천공항은 뭔가 다른 차원의 효율성과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놀랐어요. 직원분이 한국에 오신 목적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비즈니스입니다 라고 한국어로 답했거든요. 그러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한국어 잘하시네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의 충격이란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철이 정시에 도착하는 것도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시민들의 질서의식에 감동받았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첫날 밤을 보낼 때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감탄했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늦은 시간까지도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 봤거든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정말 편리한 나라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처음 출근했을 때의 일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신기했어요.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표지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잃지 않았거든요. 정시성에 또 한 번 놀랐죠. 회사 건물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함께 탄 직원들이 저를 보고 친근하게 인사해주는 모습에 먼저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동료들이 일어서서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준비해온 인사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발음이 완전 좋아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사실 제 한국어 실력은 아직 어색한 부분이 많았는데도 모두들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심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업무를 진행하면서 한국 동료들의 열정적이고 배려 깊은 모습을 계속 경험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근처 한식당으로 데려가서 다양한 음식을 주문해 주더라고요. 이건 불고기예요. 이건 된장찌개고, 이건 김치인데 처음엔 좀 매울 수도 있어요. 김 대리님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제가 먹기 좋게 고기를 잘라주고 밥을 덜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하자 모두들 환하게 웃으면서 천만에요라고 답해 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프로젝트 팀장인 주원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은 정말 운명적이었어요. 32살의 IT 기업 팀장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학 경험이 있어서 영어가 능숙하면서도 한국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렐리아 씨. 한국은 어떠세요? 주원 씨가 완벽한 영어로 물어봤을 때 저는 한국어로 대답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정말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사람들이 친절해서 놀랐습니다. 그러자 주원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어요. 제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국의 멋진 곳들을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볼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말, 주원 씨는 저를 북촌 한옥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주원 씨가 한국의 전통 건축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적인 공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 한옥들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죠. 주원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에 더욱 매료됐어요. 전통차를 마시면서 느꼈던 그 평온함이란. 그 다음 주말에는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어요.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물든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주원 씨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였어요. 제가 추위를 타는 걸 보고 자신의 코트를 벗어서 씌워주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이 춥다고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농담처럼 말하면서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광장시장에서의 길거리 음식 투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빈대떡, 마약김밥, 떡볶이까지 하나하나 주원 씨가 직접 주문해서 제가 먹기 좋게 준비해 주었거든요. 이건 처음 먹어보시는 거죠? 조금 매울 수도 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면서도 제가 한국 음식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는 주원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다고요. 3개월이 흘러가면서 저와 주원 씨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주원 씨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효자였고 동료들에게도 항상 배려심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원 씨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한국 전통 혼례 체험관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좋아하시니까 한복도 입어보시면 어떨까요? 주원 씨의 제안에 설레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주원 씨가 제 뒤에서 한복 고른을 정리해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거울 속 주원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저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원 씨의 가족을 향한 효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3개월의 프로젝트는 어느새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주원 씨와 이별하는 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연락 자주 하자고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계속 한국 생각만 났어요.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주원 씨와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어요.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 맞추기도 어려웠지만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시애틀의 한인타운을 자주 찾아갔어요. 한국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주원 씨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집에서 한국 음식을 해 먹어보기도 했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주원 씨가 없으니까요. 언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여. 루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을 때 저도 제 상태를 깨달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후 회사에서 한국 지사 설립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초대 마케팅 디렉터로 발령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다시 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너무 기뻐서 소리쳤을 때 상사가 웃으면서 답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보여준 성과가 정말 좋았거든. 한국 지사 운영을 맡아줄 수 있겠어?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주원 씨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의 미소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주원 씨를 보면서 정말 잘 결정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한국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면서 더욱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봄에는 벚꽃 축제를 보며 감탄했고 여름에는 치킨과 맥주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치킨을 사랑하는군요. 제가 농담하자 주원 씨가 웃으면서 답했어요. 치킨과 맥주는 한국인의 소울푸드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최고예요. 가을에는 주원 씨와 함께 등산을 다녔어요. 설악산의 단풍을 보면서 한국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찜질방 문화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찜질방에서 보낼 수 있다니. 처음 찜질방에 갔을 때의 놀라움이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였어요. 무엇보다 주원 씨의 가족들과 가까워진 게 정말 의미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주원 씨 부모님이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오렐리아야, 이거 먹어봐.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김치찌개를 떠먹여 주실 때의 그 따뜻함이란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아버지도 주말마다 사위 교육이라며 한국 전통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남자는 가족을 책임져야 해. 아버지가 주원 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의 가족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주원 씨 부모님이 며느리 같다는 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흘렀을 때 주원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강공원에 가볼까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것 같은 주원 씨를 보며 뭔가 느낌이 왔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산책을 하는데 주원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한국의 사계절을 보내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서 받은 프로포즈는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울면서 대답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또 한 번 느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소식을 부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루나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동생의 반응은 예상외였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하는 때였어요. 화상통화로 부모님 얼굴을 보면서 말을 꺼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하자 어머니가 뭔가 예감이 든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화면 너머로 부모님의 깜짝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오렐리아, 너무 멀리 있는 나라 아니니? 우리가 언제 손자, 손녀 얼굴을 볼 수 있겠어? 어머니는 더 직접적이셨어요.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괜찮겠니? 음식도, 언어도, 모든 게 다르잖아.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루나가 나섰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못 보셨어요?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고 올게요. 그리고 부모님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동생의 이런 제안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루나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이야. 그 순간 쌍둥이 자매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모님도 루나의 말에 조금 안심하신 것 같았어요. 그럼 루나가 직접 보고 와서 판단해보렴.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2주일 후 루나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루나를 기다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주원 씨도 저만큼이나 긴장한 것 같았어요. 괜찮을까요? 동생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원 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안심이 됐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루나가 나타났을 때 주원 씨의 첫 인상이 정말 좋았나 봐요. 루나가 나중에 말하길 언니 남친이 공항에서부터 내 캐리어를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고 바로 안심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루나는 계속 한국의 모든 것을 신기해했어요. 와, 정말 깨끗하다. 그리고 저 높은 아파트들 봐. 시애틀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에 감탄하는 루나를 보면서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며칠 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바로 주원 씨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주원 씨가 미리 부모님께 루나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특별히 저녁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원 씨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면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어머니가 저를 포옹하려는 순간 제 뒤에 있던 루나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쌍둥이였구나. 똑같이 생겼네. 그 순간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머니의 놀란 표정이란, 그리고 거실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도 일어나서 루나를 보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동생이 있다고는 했는데 쌍둥이인 줄은 몰랐구나. 그때 주원 씨의 절친한 친구 승민 씨도 함께 와 있었어요. 30살의 건축사라고 소개받았는데 누나를 보는 순간 정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쌍둥이인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신기하다. 승민 씨가 루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루나도 승민 씨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에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주원 씨 부모님이 루나를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극진히 대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루나야, 이거 먹어봐. 한국 소고기는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모습에 루나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머니는 루나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고요. 이건 나물이고 이건 김치인데 처음엔 좀 매울 수도 있어. 천천히 먹어봐. 어머니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루나의 눈이 촉촉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주원 씨의 모습이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까지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고 루나가 제게 속삭였어요. 언니,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집안일을 도와주는구나. 미국에서도 이런 남자 찾기 힘든데. 정말 그랬어요. 주원 씨는 부모님 앞에서도 저녁 체면 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 남성들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다음 날부터 승민 씨가
루나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안내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관광 가이드인 줄 알았는데 점점 특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창덕궁의 비원을 보여드릴게요. 한국 전통 조경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승민 씨가 전문적인 설명을 해주면서 문화를 안내하는 모습을 보니 이분도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을 때는 루나가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현대적인 건축물이 전통 건물과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니. 그래픽 디자이너인 루나에게는 정말 인상적인 경험이었을 거예요. 롯데월드 타워에 올라갔을 때 루나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언니, 이거 진짜야? 서울이 이렇게 크고 발전된 도시였어? 시애틀과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에 놀라더라고요. 승민 씨는 루나에게 한국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지 정말 잘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빠른 발전 속에서도 전통을 잊지 않는 나라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죠.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루나는 승민 씨의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에 점점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또 다른 커플이 탄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루나는 한국의 다른 면들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치안에 놀랐고, 새벽에도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이게 가능한 나라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언니,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고, 루나가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고 한 말이에요. 특히 한국의 IT 기술력에는 정말 놀랐어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네.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핸드폰으로 모든 결제를 하는 모습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루나가 가장 감동받은 건 한국 사람들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였어요. 주원 씨가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어머니가 저희를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꼈나 봐요. 어느 날 저녁, 루나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어. 이곳 사람들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동생이 제 선택을 이해해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2주일에 한국 체류가 끝나갈 무렵, 루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도 할 수 있게 됐고, 김치도 맛있게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민 씨와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이별할 때 승민 씨가 루나에게 또 한국에 오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이 두 사람 사이에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루나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루나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승민 씨와의 인연은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루나가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 날,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화상통화에 함께 참여했는데 루나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온 걸 말씀드릴게요. 루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과연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언니가 선택한 사람과 나라를 믿으셔도 돼요. 주원 오빠는 언니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예요. 루나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담들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원 오빠가 언니 짐을 들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고 진짜 신사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래도 문화 차이는 어떻던?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주원 오빠가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루나는 한국의 안전한 치안, 빠른 배달 문화, 발달된 IT 기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고 모든 게 너무 편리해요.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면들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가장 걱정하시던 부분에 대해서도 루나는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언니 한국어 실력도 정말 늘었고 현지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로 12시간이면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누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루나가 주원 씨 부모님과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아세요? 마치 친딸처럼 음식도 직접 떠먹여 주시고 한국 문화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가족이라면 언니가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루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구나. 오렐리아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 딸이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루나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뜬 거예요. 언니, 나 승민 오빠랑 계속 연락하고 있어. 루나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일 메시지 주고받고 화상통화도 해. 그런데 이상한 게 한국이 너무 그리워. 그러더니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언니, 나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한국 게임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한다는 걸 승민 오빠가 알려줬거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루나 정말이야? 그런데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일단 지원해볼 거야. 합격하면 그때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루나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루나가 한국 게임 회사에 합격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보낸 지 일주일 만에 화상 면접 제의가 왔고 면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언니, 내가 해냈어.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 승민 오빠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루나의 기쁨이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너까지 한국에 가면 우리는 어쩌라고? 어머니의 반대가 심했다고 했어요. 딸 둘 다 한국에 보내고 우리가 외로우면 어떻게 하니? 아버지도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했고요. 하지만 루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만 경험해보고 싶어요. 만약 적응 못하면 바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언니도 한국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예요. 결국 부모님도 딸들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으셨나 봐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봐라. 대신 자주 연락하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6개월 후 루나가 한국에 왔어요. 공항에서 루나를 맞이할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정말 자매가 함께 한국에서 살게 된 거였어요. 승민 씨도 공항에 마중 나왔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루나 씨, 진짜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승민 씨의 환한 미소를 보니 이 두 사람도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것 같았어요. 루나는 한국 생활에 정말 빨리 적응했어요. 회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고 한국어도 놀라울 정도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승민 씨와의 관계가 점점 진전되는 게 보였어요. 1년이 흘렀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승민 씨가 루나에게 프로포즈한 거예요. 한강공원에서 저와 주원 씨가 약혼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요. 루나 씨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싶어요. 승민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루나가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어요. 그렇게 쌍둥이, 자매 모두 한국에서 사랑을 찾게 됐어요.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건 부모님이었어요. 딸 둘 다 한국에서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서운하실까 걱정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전통적인 결혼식을 기대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오렐리아, 루나야.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결혼한다니 아쉽긴 해. 하지만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머니가 화상통화 너머로 말씀하시더니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솔직히 한국이란 나라가 아직 낯설긴 해.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테고. 하지만 우리 딸들이 한국 전통 혼례를 올린다니 정말 특별할 것 같아.
우리도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괜찮을까 걱정이지만 딸들이 선택한 나라와 문화를 직접 보고 싶어. 그리고 사위들 가족분들께도 제대로 인사드려야지라며 웃으셨어요.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한국 전통 혼례라니 상상만 해도 설레. 우리 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면 분명 좋은 곳일 거야. 마음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을 거야. 부모님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걱정은 하셨지만 결국 저희를 위해 기꺼이 한국까지 오시겠다고 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도 한국을 방문하시게 됐어요. 처음 한국에 오신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놀라시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공항이야? 마치 쇼핑몰 같은데. 라며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하셨고,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깔끔한 도시 모습을 보시고는 더욱 놀라셨습니다. 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네. 아버지가 롯데월드타워를 올려다보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대단하다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주원 씨와 승민 씨의 부모님들과 만나셨을 때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게 있었나 봐요. 서로 음식을 권하시고 사진도 함께 찍으시면서 금세 가까워지셨습니다. 결혼식 날 저와 루나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혼례를 올렸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예시를 치르는 모습을 보시고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혼례를 올리다니 정말 감동이야. 어머니가 울먹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원 씨와 승민 씨가 저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시고 부모님도 안심하셨어요. 사위들이 우리 딸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저와 루나가 부모님께 한국어로 인사를 드린 거예요.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저희가 한국어로 말하자 부모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딸들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정말 대견하다. 아버지가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서로 자주 왕래하기로 하시고 손자, 손녀가 생기면 함께 키우자고도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 주원 씨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손을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에 모두가 웃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루나와 저는 지금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각자의 일에서도 성공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에게 준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정말 국경을 뛰어넘는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따뜻한 인정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증명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